할게요. 어차피 오늘 이제 배워볼 거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란 뭔가부터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그냥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라고 하고, 어떤 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들로 나눈 다음에 그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결국 큰 문제를 푸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분 탐색이 있겠죠. 이분 탐색, 선택 문제, FFT, 머지 소트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알고리즘들이 분할 정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할 정복은 큰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분할 정복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사례를 하나 이상의 작은 사례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작은 사례들을 각각 그리고 정복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작은 사례들이 충분히 작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작게 다시 나눠야겠죠. 그래서 만약 나눈 부분 문제가 작은 문제가 나눈 문제가 이제 충분히 작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나누고, 그리고 이게 풀 수 있을 만큼 작아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conquer, 즉 정복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정복은 보통 divide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conquer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합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장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큰 문제를 작게 나누는 거니까, 큰 문제를 작게 나누는 거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작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나눈다는 이 해결 전략이 그대로 사용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나누어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병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강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보통 분할 정복도 재귀로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귀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호출 스택이 점점 쌓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탐색을 한번 분할 정복의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0개의 정렬된 배열. 어떤 10개의 정렬된 배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값이 현재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다 정렬이 돼 있겠죠. 그리고 현재 찾아야 되려는 수가 21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 3, 5, 7, 8, 11, 16,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현재 있다. 배열이 정렬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분 탐색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분 탐색은 어떻게 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을 더한 거를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곳을 피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번 인덱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9번 인덱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0 더하기 9 나누기 2인 거니까 이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0, 1, 2, 3, 4. 네. 4번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21이 맞다 라고 하면은 21이 있다 라고 뭐 프린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 다음에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 못 찾았다 라고 하면 이제 탐색 범위가 8에서 하나 증가시킨 여기 11부터 21,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부터 9 사이가 이제 다시 탐색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네, 사이즈가 10인 배열에서 21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였었는데, 이제 현재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작은 문제로 쪼개져서 네, 인덱스 5부터 9까지 네, 이 배열 안에서 21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네, 21이 나오겠죠. 만약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랑 엔드가 엇갈려서 이제 네,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분 탐색을 분할 정복의 의미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됐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병합 정렬인데요. 머지 소트라고 하죠. 보시면은 머지 소트 같은 경우도 원래 정렬이 안 된 어떤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배열을 풀 수 있을 만큼 작은 문제들로 쪼개 나간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13, 9, 7, 11, 1, 12, 22. 그래서 어떤 A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배열을 네,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또 반으로 나누고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반으로 나눕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의 부분 문제들의 이제 크기가 1이 됐으니까, 배열들의 크기가 1이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작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네, 병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랑 13이랑 비교를 해서 9가 13보다 앞에 있으니까 9를 앞에다 두고 13을 여기 두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7이 11보다 앞에 있으니까 더 작으니까 앞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컴바인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이걸 또 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9, 7, 11, 13이라는 이 배열과 1, 2, 12, 20이라는 이 배열을 또 비교를 하면서 결국 전체 배열이 정렬되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배열, 원래 큰 문제는 뭐였었냐면 A라는 배열을 이제 다 소팅을 하자 이거였었는데, 이걸 작게 다 나눈 다음에 그 작은 문제들을 소팅을 함으로써 전체 큰 배열을 소팅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머지 소트도 분할 정복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머지 소트에 대한 그 리커레이션 트리인데요. 보면은 네, 여기다가 하죠. 잠시만요. 네. 어떤 분할 정복 관련 문제,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그거는 재귀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재귀식으로. 뭐 보통 재귀식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면 tn이 있으면은 이 tn은 이 분할 정복이라는 기법 자체가 작은 문제들로 쪼갠다라는 거였으니까 그 작은 문제들의 개수 a 곱하기 그리고 t, 그 작은 문제들의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 나누기 b가 되고요. 플러스 fn.
이 fn은 디바이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컴바인 하는데, 컨코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요 a는 서브 프로블럼들의 이제 개수가 될 거고요. 이 n 나누기 b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전체 사이즈가 n이었었는데, 이거를 각각의 그 서브 프로블럼들의 크기가 n 나누기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큰 문제는 tn이 n 나누기 b만큼 크기의 그 서브 프로블럼들 a개를 푸는 시간에다가 그거를 이제 디바이드하고 컨코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뭘 하려고 그랬었냐면, 제귀 트리였죠. 리커전 트리. 머지 소트를 한번 볼게요. 머지 소트.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tn이었죠, 원래. 근데 얘가 원래 배열이 이런 식으로 크기가 뭐 4인 애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를 크기 2짜리로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t n 나누기 2가 되겠고요. 여기도 똑같이 t n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 얘도 또 다시 t 4분의 n이 될 거고, 여기는 t 4분의 n, 여기도 마찬가지로 t 4분의 n, t 4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베이스 케이스일 때까지 쪼개진다라는 거죠. 풀 수 있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그래서 t 1이 될 거고요. 가장 작은 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t 1,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전체 원래는 tn이었고, 그거를 제기적으로 이제 두 개를 쪼개니까 t 2분의 n,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n, 4분의 n.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풀 수 있을 때까지 작게 쪼개는 게 이제 문제의 크기가 1일 때이니까 1일 때까지 이렇게 쪼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각각 cn이다 라는 거 여기에 써져 있는데, cn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은 머지 하는데 걸리는 코스트가 되겠죠. 머지 소트에서 이제 컨코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 머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배열의 길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한 번씩 비교를 해야 되니까, 원소들을. 맨 처음에는 n개가 있었다고 했고, 나눴는데 이거 두 개가 이제 크기가 2분의 n, 2분의 n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n짜리를 이제 각각 원소들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4분의4분의 n 4개짜리를 각각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 걸리는 컨코어 시간이나 다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머지 소트는 컨코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n 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봤으니까 이제 한번 제기식으로 한번 머지 소트를 한번 써보자 이거죠. 제기식으로 머지 소트를 한번 써보면은 원래 tn이었던 애가 tn 나누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블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2. 그 다음 더하기 fn인데, 얘는 디바이드 하는데 걸린 시간은 1일 테고, 분명히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근데 컨코어 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머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럼 그거는 n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걸 한번, 이게 결국은
머지 소트의 제기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시간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우선 지금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 substitution method라는 건데, 네, substitution method라는 건데, 이렇게 제기식이 있을 때, 요거를 치환한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tn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은 t2분의 n이라는 거는 2 곱하기 t 4분의 n이 되는 거고, 플러스 n이 되겠죠. 2분의 n이 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네네네 2분의 n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t 4분의 n은 또다시 2 곱하기 t 8분의 n 플러스 또 4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tn이라는 거는, tn은 이 t 2분의 n을 요걸로 바꿔 쓰겠다라는 거죠. 요거. 그러면은 tn이라는 것은 2 곱하기 t 4분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n인 거잖아요. 그쵸? 이걸 다시 써보면은 tn이라는 거는 4 곱하기 t 4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n이다. 그럼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이게 2의 n승꼴로, 여기 있는 거, 이것도 2의 n승꼴로 증가하는 거니까 2의 k라고 합시다. 이 꼴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황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결국은 tn은 2의 뭐라고 할까요? 2의 k 곱하기 t, 여기도 2의 k 승분의 n 플러스 n 곱하기 n이 k가 있는 거니까 k다, nk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머지 소트에서 베이스 케이스가 언제였었냐면, 이 서브 프로블럼의 크기가 1일 때, 즉 n 나누기 2의 k승이 1일 때, 그때가 그게 되겠죠. 그럼 결국 2의 k가 n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2의 k가 n이 될 때가 베이스 케이스인 거니까 k는 로그 2의 n이 되겠죠. 그러면은 tn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는 뭐 n 곱하기 t1 플러스 n 곱하기 k가 로그 2의 n이 했으니까 로그 2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t1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비곱 표기법을 한번 써보면은 n 플러스 n 로그 n이니까 결국 이거는 5 n 로그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머지 소트의 시한 복잡도가 n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정복 문제들은 이렇게 substitution 메소드를 써서 시간 복잡도를 구해도 되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기식이라는 게 모든 분할 정복 문제가 제기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만약 분할 정복 문제가 A개의 부분 문제들로 나뉘고, 그리고 부분들의 크기가 n 나누기 b다 라고 할 때, 한 개의 부분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t n 나누기 b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모든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은 tn은 a 곱하기 t n 나누기 b다. 그러니까 a개의 서브 프로블럼이 있는 거고, 그 서브 프로블럼의 크기가 n 나누기 b니까
이거 t n 나누기 b의 시간 복잡도를 a번 곱한 꼴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n이 이 c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풀 수 있을 만큼 작게 되면은 그건 그냥 세타 1이다, 세타 1의 시간 복잡도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아직 충분히 작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제가 말했듯이 A기의 서브 프로블럼이 곱하기 그 서브 프로블럼의 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디바이드 하는데 걸린 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컨코어 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결국은 디바이드 컨코어를 하는 이유가 탐색 범위를 줄여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결국은 탐색 범위를 어떤 식으로 줄여가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일정한 상수로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머지소트도 아까 보셨다시피 tn은 2 곱하기 n 나누기 2 플러스 n이었으니까, 그쵸? 이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서브 프로블럼의 크기가, 그쵸? 그리고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도 바이너리 서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tn은 서브 프로블럼은 하나겠죠. 왜냐면은 한번 픽한 다음에 이제 탐색 범위가 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아예. 그러면은 t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픽할 때 그거 확인하는 그 시간 복잡도고요. 그래서 결국은 머지소트나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상수로 탐색 범위가 줄어듭니다. 보통은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클리드 고제법 같은 경우, 이 경우는요, 제기식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유클리드 고제법 자체가 GCD A, B가 이게 GCD B, A 모드 B였으니까 이게 A와 B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줄어든 크기가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정한 상수로 줄어드는 경우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셀렉션 소트. 셀렉션 소트를 한번 보시면은 셀렉션 소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셀렉션 소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은 뭐 여기까지 현재 이 부분까지는 정렬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가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여기 이 K번째 원소를 이 정렬된 부분에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탐색 범위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 범위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어쨌든 이 크기가 1씩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상수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근데 크기가 일씩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방금 했었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네, 보시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tn이라는 어떤 재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재규식이 있을 때 그냥 단번에 그냥 아주 쉽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아까 substitution 메소드처럼 여러 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tn의 시간 복잡도가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tn이 a 곱하기 t n 나누기 b 플러스 f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a와 b가 보시면은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그 b의 a, 로그 b의 a가 이렇게 있으면, 로그 b의 a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n의 로그 b의 a에다가 어떤 값, 0보다 큰 어떤 값, 입실론 값을 뺐을 때 이 값이 만약에 tn과 같다, fn과 같다, fn과 n의 로그 b의 a에 입실론 값을 뺀 어떤 값이 그 fn과 꼴이 똑같다 라고 하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경우를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n은 세타 n 로그 b의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fn은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 n의 로그 b의 a의 이 꼴이 fn과 같다. 세타 n의 로그 b의 a가, 그러니까 n의 로그 b의 a승 자체가 fn 꼴과 같다 라고 하면 이때는 세타 n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n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마 두 번째가 아마도 아까 머지소트의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값, 입실론 값을 더했을 때 그게 fn과 같으면은, 그러면은 tn은 세타 fn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fn과 그 로그 b의 a의 관계가 선형적이어야 될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꼴이라든지요,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로그 b의 a와 그 fn 둘 다요. 그런 경우에는 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substitution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할 정복 관련해가지고 분할 정복이 뭔지,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분 탐색, 그리고 머지소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봤고, 그 다음에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첫 번째는 substitution 메소드였고, 두 번째가 마스터 스리어리움이었다. 그래서 substitution 메소드는 여러 개의 데리베이션을 거쳐가지고 이제 재규적인 그 관계를 찾아서 시간 복잡도를 찾는 거였고,
마스터 시어리엄은 그 세 가지 그 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fn과 로그 b의 a의 관계가 사용적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분할 정복 문제들이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